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네 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트 추상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구현을 해볼 거냐면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리스트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단일 연결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연결 구조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배열은 한 번에 필요한 용량을 다 확보해서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도 배웠지만 어쨌든 순간순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는 매번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확보를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하지 않고는 하나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들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열은 연속 공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슬롯에 대한 주소만 유지하고 세계인 정보를 이용하면 이 모든 요소를 임의 접근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는 매번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이 데이터는 요 데이터인데 여기 헤드 요걸 가리키는 헤드라는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 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고요. 이 헤드 하나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O라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노드로 가서 요 링크를 따라서 가야지만 요 노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 구조는 순차 접근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만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다음 노드가 있을 주소를 연결하는 이 연결 정보를 같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노드는 다음 노드에 대한 연결 정보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다음 연결 주소만 유지하는 것을 단일 연결 구조,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뒤에 또 설명드리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단일 연결 구조로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비정렬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맨 첫 번째 노드에 대한 포인터 헤드만 유지하는데 필요하면 맨 마지막 노드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헤드만 유지하는 버전 그리고 테일도 유지하는 버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연결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 구조란 고정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지 않고 배열과 다르다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낭비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배열은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확보된 공간은 고정됩니다. 따라서 공간이 낭비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적 배열 기법을 쓸 수 있는데 이 기법을 쓰더라도 공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보통 2배씩 늘리는 거죠. 이 2배씩 늘릴 때 제법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연결 구조는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하나하나씩 확보해서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배열과 달리 공간 부족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보한 공간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배열은 연속적인 공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시작 주소와 색인만 가지고 있으면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구조는 연속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공간이 비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보될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과 그 다음 노드에 대한 그 다음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유지하게 되겠고 이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 주소 정보,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오버헤드가 존재해요. 즉 배열에서는 7개 요소를 저장하고 용량이 7이면 7개 데이터만 딱 저장되어 있는데 연결 구조에서는 이렇게 2개의 데이터를 저장해도 주소 정보가 2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낭비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있다. 그 점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각각 어디에 저장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자체가 또 배열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데이터와 다음 노드에 대한 정보를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노드라는 걸 쓰고요. 이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테일까지 유지해가지고 좀 더 연산을 효율적으로 제공에 대한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테일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헤드와 테일 이게 맥시멈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이는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간 거 하나 유지하겠다? 그거로 가지고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고 그 중간 거를 업데이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와 헤드만 유지하거나 테일만 헤드와 테일 둘을 유지하는 방법을 쓰게 되겠고요. 이렇게 노드가 다음 노드만 가리키는 요 정보만 유지할 경우 이거를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것도 유지해요. 앞으로 가는 것 말고 뒤로 가는 포인트도 유지하는데 이걸 이중 연결 구조라고 합니다. 이중 연결 구조는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와 배열을 한번 비교하면 공간 부족 낭비 문제 얘는 없습니다. 계속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사용하면 돼요. 언제까지? 실제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부족할 때까지 계속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배열은 한번 확보하고 나면 그 공간을 다 안 쓰면 낭비가 될 때고 다 쓰면 부족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이 비교할 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 연결 구조는 요소 플러스 연결이에요. 즉 오버헤드가 있다. 배열은 한 요소를 저장할 때 그 요소만 저장합니다. 공간 확보 비용 언제 확보하냐? 새 요소를 사입할 때마다 확보해요. 그러니까 계속 뉴 하겠죠. 그것도 제법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자, 배열은 처음에 한번 왕창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번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동적 배열은 조금 차이가 있죠.
늘어나는 거죠. 계속 2배씩. 각 요소에 대한 접근 방식, 배열은 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왜? 연속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동질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결 구조도 동질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각 요소를 접근할 때는 순차 접근밖에 할 수 없다. 정렬 구조에서도 이진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진 검색하려면 어디서부터 비교해야 되냐면 뭔가 중간부터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중간까지 가는 비용이 순차이기 때문에 정렬 검색, 이진 검색을 하는 건 단위 연결 구조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요. 중간에 요소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비용. 삽입하고 삭제하는 비용은 중간에 내가 포인터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얘는 상수 비용이 할 수 있어요. 뭐만 바꾸면 돼요? 요 포인터만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배열에서는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다 하나씩 뒤로 당겨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 배열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잠깐 이제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럼 언제 동적 할당하는 것이 필요한지 잠깐 되새겨 보면 불필요하게 동적 할당하는 것은 할당할 때 비용이 소모되고 뭐 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직접 반납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동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적 할당은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 첫 번째,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고 그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동적 할당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늘 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설명드린 예제인데 수강 인원이 있고 한 클래스 수강 인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최소 10명, 최대 100명이다. 그러면 배열로 처리하려면 100개를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10개만 쓴다. 그러면은 낭비되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동적 할당해서 쓰면 좋고요. 동적 할당하는 경우에도 내가 실제 뉴 딜리트 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동적 할당하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구조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std 벡터 같은 걸 쓰는 게 좋은데 이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내가 요번에 필요한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만큼 미리 확보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C나 C++에서는 함수에서 덩치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어떤 함수에서 여기서 스트럭처 뭔가 큰 거를 리턴해야 될 때 값 전달로 리턴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죠. 우리가 인자를 전달할 때도 이 전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참조나 주소 전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반환할 때도 덩치가 크면 그냥 값 전달보다는 동적 할당해서 주소를 반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동적 자료 구조를 생성해야 될 때,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동적 할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해야 된다.
이제 실제 unsorted link list 단일 연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코드 가지고 만들어 보기 전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열 기반 리스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비정렬이면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삽입할 때 그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연결 구조는 기본적으로 찾는 비용이 뭐다? ON이에요. 순차 검색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렬이든 비정렬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 구조에서는 또 비정렬에서는 당연히 중복을 허용하는 형태로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니까 원래 우리가 그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또 동일한 연산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상태 매수와 관련된 이런 is empty, is full, get size 이런 걸 만들어 볼 거고 push front, pop front, push back, pop back 이런 걸 만들어 볼 거고 pick front, pick back, remove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remove는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remove first, remove all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각각을 만들어 볼 건데 기본적으로 헤드만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따라서 맨 앞에 넣는 거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백은 맨 뒤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헤드만 가지고 있을 때는 ON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맨 뒤까지 쭉쭉쭉쭉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ON이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테일을 나중에 테일 있는 버전 쓰더라도 테일 버전에서는 푸시백은 O1인데 팝백은 여전히 ON입니다. 왜 그럴지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넣는 비용들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O1에 요건 O1에 할 수 있는데 add before는 바로 전 것이 없으면 또 얘는 O1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dd after는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다음에 넣는 건 O1에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특정 노드 뒤에 넣어라 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ON이 됩니다. ON. 그리고 pick front는 맨 앞에 거 보는 거니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O1. pick back은 맨 뒤에까지 가야 되니까 ON. tail 포인터가 있으면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il 포인트를 갖고 있더라도 뒤에 넣는 거는 여기다가 그냥 넣고 tail을 여기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O1에 pushback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opback을 하려면 얘를 줄 수 있는데 뭘 하면 얘를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popback은 tail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O1에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ON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한계, 단일 연결 구조의 한계다. 단일 연결 구조는 맨 앞에 추가, 맨 앞에서 빼내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헤드 갖고. 그런데 뒤에 넣고 싶다. 그러면 테일을 하나 더 유지하면 뒤에 넣는 건 가능해요. 넣는 건 가능하지만 테일을 유지하더라도 맨 뒤에서 빼내는 건 어렵다. 그 다음에 연결 구조 관련돼서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포인터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터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터를 변경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이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많이 하냐면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previous와 current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서 얘네들이 같이 이동하는 형태대로 처리합니다. 물론 두 개 포인터를 쓰지 않고 한 개 포인트만 사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좀 더 깔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으로 다 구현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만들 때 예외적인 경우가 뭐 있지? 어떤 종류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결 구조에서는 맨 앞에 넣을 때, 중간에 넣을 때, 맨 뒤에 넣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맨 앞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뒤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것 말고 특수한 경우들도 생각해야 돼요. 뭐 빈 상태에서 추가라든지 노드가 하나 남아있을 때 삭제, 노드가 하나 삭제되면은 빈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통 코너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코너 케이스도 잘 그 메소드를 구현할 때 잘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럼 그걸 빼먹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하나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 보통은 이 헤드라고 하는 포인터는 맨 앞에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포인터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간혹 이렇게 헤드를 더미 노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미 노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더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현하지 않는데 필요할 때 더미 노드를 도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항상 더미 노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진 않고 필요할 때 더미 노드를 도입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코드를 더 깔끔하게 코너 케이스들을 고려하지 않고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연결 구조를 만들 때는 요 노드를 정해야 되는데 요 노드는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다음 연결 주소. 여기서는 이제 int죠. 항상 우리는 자료 구조 개발할 때 정수를 저장하는 그 자료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범용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때 뭐 인저는 const를 쓸까 그냥 t를 쓸까 t를 반환할까 t를 반환할까 요 정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ush front 맨 앞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포인터를 변경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내가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그려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노드의 생성입니다. 노드를 생성을 해야 돼요. 이 노드를 new 노드라고 합시다.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겠죠. 얘도 new 노드예요. 그러면 new 노드의 next는 뭐가 돼야 되냐면 헤드가 돼야 돼요. 이 노드는 맨 앞에 있는 거니까 얘를 가리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헤드가 새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증가시켜주면 돼요. 2와 3을 순서를 바꾸면 이 주소를 얘가 가리키고 있던 이 주소 값을 1로 바꿔보면서 잊어버리게 되면 얘를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인터를 변경하는 순서 2 한 다음에 3을 꼭 해줘야지만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코너 케이스는 뭐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요 방법대로 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단계 2에서 헤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값일까요? 헤드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으면 null ptr이 됩니다. 그래서 null ptr을 next에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요 값을 null ptr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코너 케이스에 대해서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너 케이스에 대한 if문을 만들지 않고 요것만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add after. 자, 노드의 생성.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노드라고, 지금 포인터를 노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노드의 넥스트는, 뉴 노드의 넥스트는, 얘 뉴 노드죠. 뉴 노드의 넥스트는 노드의 넥스트, 이거의 넥스트로 바꿔주고, 얘는 새 노드를 가리키고 하면은 요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이 다음이 맨 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넣는다. 그러면 노드의 넥스트는 null ptr입니다. 그래서 얘가 null ptr이 되고 이렇게 연결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물론 그런데 만약에 테일이 있다. 테일 포인터 갖고 있다. 그럼 테일도 요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도록 바꿔주긴 해야 됩니다. 푸시백. 테일 포인트가 없는 경우에는 리스트 끝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on. 테일 포인터가 있으면 바로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는 add after로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하고 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은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헤드를 변경해야 되는데 뭐랑 똑같아요?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 푸시 프론트와 푸시백이 같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add before는 요 노드의 포인터만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얘에 대한 포인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으면 얘를, 새 노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포인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1, 이 형태로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pop front, pop back. 맨 앞에서 빼고 맨 뒤에서 빼고. 맨 앞에서 빼면 뭘 해줘야 돼요? 헤드를 전진해 줘야 돼요. 그리고 pop back은 테일이 있으면 테일을 전진해 줘야 되고, 테일이 없으면 요 노드를 빼낼 때 얘를 null ptr로 바꿔줘야 됩니다. remove는 자, 두 개씩 이동하는 상태에서 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previous를 previous next를 current next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delete 해줘야 돼요. 동적 할당된 거를 delete 해주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empty인 경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첫 번째 노드의 삭제는 헤드를 움직여야 되겠고, 뭐 나머지는 유일 노드의 삭제. 그럼 헤드를 null ptr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remove first, remove all 구현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습은 비정렬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들어 보는데 중복을 허용하고
헤드만 유지하고 코딩할 때 previous current를 2개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중복 고려 없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더미 노드도 활용하지 않고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소드를 다 독립적으로 기계적으로 구현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실습 1에 코드 중복을 해소하고 더미 노드를 활용해 보겠고, 실습 3은 실습 2에서 이렇게 previous current를 썼는데 한 개 포인트만 이용해서 모든 메소드를 구현하고, 실습 4에서는 테일을 추가해 볼 것이고요. 실습 5에서는 그거를 범용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메소드를 실습 6에서는 추가해 보겠고, 그 다음에는 정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일 연결 구조를 비정렬, 정수를 저장하고 비정렬이고 중복을 허용하고, 그리고 테일을 유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현할 때,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previous current 2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겠습니다. 또 코드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각 메소드를 독립적으로 구현해 보겠고, 더미 노드도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싱글 언소티드 링크 리스트, 연결 구조니까 노드를 스트럭처로 정해야 됩니다. 뭐 클래스로 정해야 되는데 이건 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다 퍼블릭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겠고요. 생성자는 3개를 만들었습니다. 다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멤버 변수로는 헤드 포인터만 유지하고 사이즈 정보만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로는 이제 디폴트 생성자 요것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를 차례차례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다 되어 있는데 처음에 get size is empty is full 요 3가지만 먼저 만들면 되니까 그 위주로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empty. is empty는 return size가 0 이렇게 해도 되고, size equal 0을 쓰기 싫다.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return head가 null ptr. head가 null ptr이면 empty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boolean is full. const no except return false. is full은 절대 꽉 찰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get size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return size 정보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버전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 거를 풀면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만드는데 실제 이제 소멸자를 만들어야 돼요. 소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멸자를 만들기 전에 클리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리어는 그 연결 구조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그대로 물론 헤드를 옮겨도 되겠지만 별도 변수 하나 두면 보통 커런트가 null ptr이 아니면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삭제할 노드를
커런트로 잡고 커런트는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될 노드를 딜리트 해줍니다. 그러면 커런트가 계속 움직여서 맨 마지막 노드까지 다 삭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사이즈는 0, 그리고 헤드는 null ptr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자는 클리어를 부르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소멸자를 잘못 만들어 아직 컴파일 안 되는군요. 팝 프론트와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클리어를 추가했으니까 혹시 실수한 게 없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에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void push front int key 그리고 int pop front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ush front는 새 노드를 먼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new node 키를 갖고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new node의 next 필드는 null ptr 값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값만 이렇게 주면 next는 null ptr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 그러면 new node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새 노드는 맨 앞에 가야 되니까 얘는 헤드 노드를 가리켜야 되겠고 헤드는 new 노드를 가리켜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비인 상태에서도 그때 헤드는 null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아무런 문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포인터 연산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연산자를 쓸 때 new node가 null ptr이면 이런 current일 때 요 current가 null ptr이면 요 코드에서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next가 됐을 때 current next가 null ptr이면 이 반복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가 null ptr이면 여기로 안 들어오겠죠. pop front 그때랑 똑같이 empty면 throw std runtime error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 pop front 하는 것은 예외 처리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empty가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러면 우선 헤드를 다른 어떤 포인터가 가리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값은 del 노드의 아이템 값으로 잡고 그 return 할 값을 return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이즈도 해줘야 되고 헤드를 어디로 옮겨요? 다음으로
옮기면 됩니다. 헤드를 헤드의 넥스트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delete del 노드를 반납한 노드를 반환한 노드를 반납해 주면 됩니다. 네,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5737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들어간 앞으로 집어넣으니까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은 거꾸로예요. 73753 그리고 246이면 642 순서대로 나오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든 게 맨 먼저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푸시백, 팝백을 만들 차례입니다. 자, 푸시백. 맨 뒤에다 넣어줘야 돼요. 맨 뒤에 넣는 것도 노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백은 빈 상태에 있는 경우와 빈 상태가 아닌 경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상태에서는 헤드는 new node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상관없이 사이즈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가 널이 아니면 맨 뒤에 노드까지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드, 테일, 헤드. 그래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while tail next가 널 피텔이 아니면 테일의 넥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테일의 넥스트가 널 피텔이면 테일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일의 넥스트는 뭐가 돼야 돼요? new 노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을 때는 그냥 헤드를 new 노드로 해주고 비어 있지 않으면은 테일까지 찾아가야 돼요. 찾은 다음에 테일 다음에 new 노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만들었을 때 new 노드의 next 필드는 null ptr로 초기화되어 있다. 그 부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empty가 아니라 팝백은 empty일 때 안 되죠. 자, 두 개의 포인터로 이동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드는 그러니까 팝백을 하려면 맨 마지막 노드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커런트만 여기서처럼
테일만 쭉 하나의 포인터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포인터가 쫑쫑쫑쫑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추가하면 되는데, 이때 거꾸로 할까요? previous가 null ptr. previous가 null ptr이면 previous가 null ptr이라는 것은 empty는 아니니까 출발을 땅 했는데 더 이상 안 움직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노드가 하나밖에 없음. 그러면 헤드는 뭐가 돼야 되냐면 null ptr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previous는 null ptr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걸 끊어줘야 되니까 previous next는 null ptr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터는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사이즈 감소시키고 커런트가 맨 마지막 노드에 있으니까 이 값을 리턴 해주면 되겠고, delete 커런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까지 이동했는데 이 팝백에서는 맨 뒷노드 바로 전 노드에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끊어줘야 돼요. 그것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previous next를 끊는 게 아니라 이제 헤드를 null ptr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잘 통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도 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empty일 때 안 돼요. 뭐야, 이거 왜 여기까지 왔어? 픽 프론트는 간단하죠. return 헤드에 아이템을 주면 됩니다. empty가 아니니까 헤드가 뭔가 가리킬 거고요. 픽백은 테일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테일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return tail. 아이템을 반납해 주면 됩니다. 픽백은.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픽 프론트와 픽백은 하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find와 remove all, 그리고 빅5와 관련된 생성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